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이제 김건모 씨의 사주입니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금의 일,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자, 뒷담화입니다. 좀 이런 사건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죠. 그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에 앞서서 좀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박유천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죠. 이 고소를 4명이 했으니까 워낙 많아서 뭐 내용들은 완전히 복잡해요. 완전히 죽일 놈인데 박유천이가. 자,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여자. 네, 첫 번째 여자는 이제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2심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지만 역시 유죄. 자, 두 번째 여성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총 대법원에서 박유천을 성폭행 고소 협박한 3명 모두 실형.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무고죄, 무죄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일단 박유천은 죄가 없어요. 박유천이 죄가 있었다는 선고는 없고요. 다 박유천을 고소한 여자에 대해서 3명은 무고죄로 실형, 1명은 무죄. 근데 1명은 그럼 왜 무죄냐?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고는 했는데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은 박유천이 그걸 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성폭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왜? 룸사롱에서 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 박유천만 그랬냐? 그럼 누가 또 있냐면 이제 엄태웅이죠.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17년 4월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관계를 한 거는 나와요. 그러나 묵시적 합의에 대한 성관계, 무고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엄태웅도 실제로 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그렇게 신고한 것은 무고죄다. 그래서 2년 6개월 살았어요. 또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김정훈이에요. 자, 친자 확인을 한다 어쩐다 임신을 낙태를 시켰다, 애가 있다, 난리를 쳤었죠. 자, 그래서 김정훈 측이 친자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2차 가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취하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취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취하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진짜 아기가 있었다면 이건 취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취하하면 안 돼요. 누구 사건이 그랬냐면 김영중 사건이 그랬죠. 고소는 무고가 났고 명예훼손으로 벌금도 받고 실형도 받고 다 받았는데 친자 확인은 돼서 양육비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있으면 친자 확인해서 양육비는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영중 사건이 죄는 여자가 있지만 아이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김정훈 사건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친자 확인은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귀었던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저쪽에서 고소를 취하했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냥 한 것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입니다. 누구도 재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취하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친자가 있었다 그러면 확인을 했어야죠. 자, 그럼 이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연예인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에서 성폭행으로 고소한 모든 사건들이 당사자인 연예인들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여자는 거의 80% 이상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딱 1명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럼 박유천이 잘못했다는 유죄가 나온 게 아니라 협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가 무죄가 나온 거지 박유천이 유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냐?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엄태웅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유죄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김건모 사건도 똑같습니다. 했냐 안 했냐부터 문제인데 유죄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보세요. 박유천, 그 다음에 엄태웅 했어요. 한 게 인정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박유천 사건도 뭐 그 여자가 제출한 그 속옷에서 박유천의 체액이 나왔다라고 했지만 무죄 나왔어요. 엄태웅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까지 나와서 벌금까지 나왔지만 성폭행은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의 사건을 보면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김건모를 타겟으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이때까지 1년의 사건을 보면 유죄가 성립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단지 김건모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미지의 실추를 시키려는 노력이지 이거는 유죄 나오긴 힘들어요. 왜? 실제로 한 사람들도 다 성폭행은 무죄가 나왔는데 왜? 성매매 업소라는 그 특정한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다 나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무고죄로 다 고소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건도 무고죄로 고소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3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따 손 쳐도 주장일 뿐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미지의 손상 빼놓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이고 이 여자가 무고로 당해서 신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건 왜? 이전에 사건이 없었으면 모를까? 이전에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깡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자기 신형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감내하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유천 사건이 무고죄가 무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긴 한 거예요. 하긴 한 거예요. 근데 협박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사건은 김건모의 주장대로 만약에 진짜 안 했다 그리고 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럼 얘는 무고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하긴 했어요. 하물며 했어요. 그래도 무고가 나왔는데 김건모 측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 또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는 크게 당합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김건모 씨의 사주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 성폭행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왜 지금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3년 전은 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때 왜 터졌을까? 이게 궁금해서 김건모 씨의 사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에 김건모 씨의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좀 결과 위주로 볼 텐데, 자, 이 사주는 일단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조심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향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김건모라는 사람은 임수니까. 자, 그러면서 수가 두자 있고 그 다음에 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금도 없고 수도 없는 사주예요. 시가 어떻든 간에 신약할 확률이 되게 높은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계충도 있고 그 다음에 충미충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이 무난한 사주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축 원진도 있기 때문에 관이 깨지고 직장이 옮겨지고 소속사가 바뀌고 돈 때문에 힘들고 여자 때문에 힘든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사주는 안 좋은 게 맞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운이 되게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와 금으로 흘러요. 그러면 이 사주가 힘이 약한 사주니까 금수로 흐르는 운은 되게 좋은 운인 거예요. 금수로 흐르는 운은. 그러니까 이 사주가 51세까지 아주 좋은 운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주 원국은 좋은 사주 원국이 아니에요. 충이 너무 많고 원진살도 있기 때문에 좋은 원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2세, 그러니까 올해 대운이 어땠냐? 정미대운이라는 운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미토는 이 오화와 합파가 돼요. 그러면 재운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관운이기도 하지만 재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운이기도 하지만 결혼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2세 이후에 결혼운 또는 자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잘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문제가 전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 미토가 이 충미충을 강하게 합니다. 원래 있는 충미충이 있는데 이 미토가 들어옴으로써 이 충미충이라는 충을 강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깨져요. 그러니까 관으로 인한 문제,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 운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럼 이 토가 이 사주한테 좋은 운이냐? 좋은 운이 아니에요. 왜? 이 사주는 금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51세까지 나에게 좋은 대운이 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52세부터의 10년 운은 토나 화로 흐르는 건데 이 미토라는 건 화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생기고 토는 자녀운이니까 자녀운도 생기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이긴 해요. 문제는 이 운이 좋은 운이 아니라 힘든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충미충이란 충도 되기 때문에 화개충,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놨던 명예나 어떤 가정이나 이런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주는 나쁜 사주예요. 근데 이 나쁜 사주의 원국을 운이 계속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만 부각이 돼서 왜 재능이 많고 도화가 있어서 화려하고 재물도 있는 사주라서 좋은 쪽으로 계속 밀어줬다가 이 좋은 운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나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운이 52세부터 들어와요. 그러니 좋은 운이 끝나고 나쁜 운이 시작된 건데 더군다나 이게 충미충이라는 충도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져왔던 명예, 왜 관은 명예니까 그것을 깰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힘들다, 이건 맞아요. 좋은 운이 끝나고 나쁜 운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나 이게 오미 합파, 그러니 내가 배우자를 갖고 자녀를 갖는 운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뭐냐면 이 사주가 좋은 운이 끝나서 지금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힘들더라도 내가 자녀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네. 온갖 집중포화가 쏟아지겠죠. 만약에 파혼되면 완전히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결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틀릴지라도 사주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봐요. 나쁜 운인 건 맞아요. 충미충을 발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고 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운인 것도 맞거든요. 불안은 해도. 그러니 불안하지만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1년의 사건들, 판례들을 봤을 때 저는 김건모 씨가 지기 힘들다고 봐요.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런 사건은 주장만 가지고 승소할 수 없어요. 다른 성폭력 사건은 주장만 가지고 승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련의 사건들은 대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저쪽이 지금 증거가 없고 주장만 있기 때문에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변수가 있냐면 김건모 씨가 안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난 걸로 성립이 되면 얘는 또 달라져요. 여론이 확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험 요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이긴 여자들이 없어요. 성관계를 해도 여자들이 다 졌어요.
근데 김건모 씨 측의 주장은 만나지를 않았다. 또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다라는 주장보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었겠죠. 왜? 그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룸사롱에 갔으니까 만났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봤을 때 했어도 여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룸사롱이라는 여건상 김건모 씨가 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이미지 타격 크겠죠. 근데 재판에서 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충미충이라는 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됐던 자녀운과 배우자운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좀 속도 위반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왜 어떻게 됐든 자녀운이 들어와서 재운이 생긴 거니까 강해진 거니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자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지금 먼저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